안녕하세요. SW 프로그래밍 튜터링을 맡게 된 경영학과 20학번 이승지입니다. 오늘은 리스트와 반복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 값에 접근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리스트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의 이름을 이렇게 쓰신 후에 접근하고자 하는 인덱스 숫자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인덱스가 1이 아닌 0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리스트의 특정 범위의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지점을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점은 인덱스 숫자를 표현한 것이지만 끝나는 점은 인덱스가 아니라 요소 순서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여기 뒷부분에서 1을 뺀 숫자가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인덱스가 2인 범위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4에서 1을 뺀 3이 인덱스인 지점까지가 해당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는 결국 30, 40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이와 같은 리스트가 되겠죠. 만약에 시작하는 지점의 숫자가 아예 없다면은 리스트 처음부터 범위가 시작된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시작이 되고 2에서 1을 뺀 인덱스가 1인 지점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끝나는 지점의 숫자가 없다면 마지막까지가 해당되는 범위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덱스가 4인 지점에서 범위가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범위가 이어지니까 해당되는 범위, 즉 50, 60의 요소가 포함되는 리스트가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범위인 것입니다. 리스트 값을 새로 갱신하고 싶으시다면 이처럼 갱신하고 싶은 인덱스를 넣어주시고 바꾸고 싶은 요소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값을 새롭게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이처럼 append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여기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ppend를 사용할 경우에는 리스트의 가장 맨 뒷부분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맨 뒤가 아니라 중간이나 다른 위치에 리스트를 새로 삽입하고 싶으시다면 inser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설트를 사용할 때는 삽입하고자 하는 인덱스 위치를 앞에 넣어주시고 삽입하고자 하는 요소를 여기 뒤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값을 삭제하고 싶다면 delete를 사용해 주시고 삭제하고 싶은 요소의 인덱스 위치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뒤에 있는 리스트 요소들이 한 칸씩 다시 앞으로 밀리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리스트 오퍼레이션스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 시간에 어느 정도 배웠을 터이니 점검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답을 확인하지 말고 먼저 혼자 답을 맞춰보신 후 영상을 재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리스트의 길이를 판별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len을 사용하는데요. x 안에 3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x 리스트의 길이는 3입니다. 그리고 x리스트 안에 2라는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2인 x는 true가 됩니다. 그리고 x의 최소값은 1이기 때문에 미니멈 x는 1, 그리고 최대값은 3이기 때문에 맥시멈 x는 3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요소의 합계를 구하고자 하면 sum x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 6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스트를 정렬하고 싶다, 오름차순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sort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표시를 해줄 경우 이와 같은 리스트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의 순서대로 이처럼 배열이 되게 됩니다. 리스트의 값들에 접근하기 위해 for는 종종 사용이 됩니다. 리스트의 요소를 차례로 변수 i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전형적인 for문입니다. 여기 살펴보니 테스트 리스트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있네요. 요소는 1, 2, 3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for문에 적용이 되었을 때 우선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인 1이 i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 프린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다음 요소가 i에 대입되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를 i에 넣어서 2가 프린트가 되고 3를 i에 넣어서 3가 프린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문은 리스트의 개수만큼, 리스트의 길이만큼 포문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다. 포문은 반복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포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리스트의 길이만큼 포문이 반복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변수에 리스트 각각이 대입이 되는 것인데 A 리스트에는 요소가 총 3개가 있기 때문에 포문이 3번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1,2라는 요소를 first, last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면은 1과 2를 더해서 3이라는 결과가 프린트 됩니다. 마찬가지로 3,4라는 요소를 변수에 대입을 하면은 7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5,6을 다시 변수에 대입을 하면은 11이라는 결과가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문은 종종 자동으로 리스트를 생성해주는 range 함수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처럼 포문과 range를 함께 사용할 경우 start 이상, end 미만까지의 값을 차례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한 값을 차례로 변수 x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숫자가 end 미만까지의 값을 생성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end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end보다 하나 작은 숫자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range 1,11이라는 함수가 사용되었을 때 1부터 11까지의 숫자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생성되어서 이와 같은 리스트가 생성된 것이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포문과 range문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이처럼 손쉽게 1부터 10까지를 더하는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포문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인 1이 i에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0과 1을 더한 것이 새로운 add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d의 값은 처음에는 0이었지만 1이 더해져 1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복문이 다시 반복이 되어 2를 i에 넣었을 때 새로운 add 값 1에다가 i 값인 2가 더해져 3이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 add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d를 프린트했을 때 55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range 함수인 것이고 조금 더 정교하게 range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 함수는 이처럼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숫자를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며 각각의 숫자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스텝의 위치에 넣어줍니다. 이때 만약에 시작하는 숫자가 0일 경우에는 시작점을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숫자 간의 차이가 1일 경우,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1씩 커질 경우에는 스텝 역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range 뒤에 5라는 숫자밖에 없습니다. 즉 start랑 step이 모두 생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리스트는 0부터 4까지 1씩 커지는 리스트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range 5는 즉 이와 같은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을 하고 포문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0부터 4까지 숫자가 프린트 되는 것 역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range는 0부터 -9까지 2씩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리스트가 형성이 되고 이처럼 프린트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range는 2부터 5까지 2씩 커진다 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 4라는 숫자가 프린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수 9개로 이루어진 수열 A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정수 x를 입력했을 때 a에서 x보다 작은 수를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때 해당하는 정수가 없다면 없음을 출력한다. 우선 수열 a를 이렇게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a의 요소와 x를 비교했을 때 x보다 작은 수들을 모아주기 위한 용도의 리스트를 새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이렇게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풋을 사용해 정수 x를 입력받습니다. 자, 이제는 정수 x랑 a의 요소 각각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포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포문을 이용하고 이때 각각의 요소를 i와 x를 비교하고 만약에 a의 요소가 x보다 작을 경우에는 여기 아까 생성해 놓은 리스트에 그 값이 추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포문이 모두 진행된 후에는 오름차순으로 리스트가 정렬될 수 있게 sort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 리스트가 해당하는 정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분리해서 조건문을 작성해 줍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숫자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22를 입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22와 각각의 요소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A의 첫 번째 요소인 3과 -22를 비교하겠죠. 그 경우 이 조건은 거짓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이 -22보다 작은 숫자가 리스트 A에는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리스트는 포문이 끝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트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1보다 크지 않고 0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거짓이 되고 arse를 실행하여 없음이라는 문자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이라는 숫자를 사용자가 입력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용자가 10을 입력했을 때 다시 마찬가지로 A의 모든 요소와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것인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10보다 작은 요소가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문이 끝난 후에는 이 요소들로 구성된 리스트가 생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름차순으로 리스트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리스트를 sort를 통해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구성이 1개 이상이고 리스트의 길이가 1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은 참이 되고 결과적으로 정렬된 형태의 이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수 x를 입력받은 후 리스트 A에서 x보다 작은 수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 문제의 경우 사실 앞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A를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시고 사용자로부터 X를 입력받기 위해 인풋을 사용한 후 A의 각각의 요소들과 X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리스트 A의 요소가 X보다 작을 때는 프린트가 실행되도록 조건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자열을 입력받아 문자열에 사용된 대문자와 소문자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대문자와 소문자 개수를 구하는 모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is upper, is lower 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A라는 문자열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A의 문자열에 모든 문자가 대문자인지가 궁금하다면 is upper 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A 문자열 이름을 넣어주시고 점을 찍은 다음에 is upper 괄호를 하면은 이 문자열의 모든 문자가 대문자인지 아닌지 판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모든 문자 결과가 문자들이 대문자라면은 true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A가 모두 소문자로 구성된지 알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A is lower 을 통해서 판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소문자라면 true가 나오겠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자열이 모두 대문자인지 모두 소문자인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문자열의 각각의 구성 요소 중 대문자가 몇 개인지 소문자가 몇 개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자 요소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for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for문이 리스트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주로 봐왔지만 사실 for문은 리스트가 아니라 tuple 그리고 문자열과 함께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방법론은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input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개수를 각각 세야 되기 때문에 즉 count해야 되기 때문에 count가 용이하도록 upper count 변수랑 lower count 변수를 생성해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자열의 변수 하나하나를 따라서 for문이 반복되는 구조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자 요소가 만약에 대문자일 경우에는 upper count에 1이 추가되고 만약에 해당 요소가 소문자일 경우에는 lower count에 1이 추가되도록 for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for문이 끝날 때쯤이면은 대문자랑 소문자의 개수가 각각 몇 개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출력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hello world라고 입력을 했을 때 우선 처음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대문자 h가 변수 i에 대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문을 따라서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해야겠죠. 대문자 h는 is upper, 대문자이기 때문에 참이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면 됩니다. upper count에 1을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요소인 소문자 2가 i에 대입되었을 때 첫 번째 조건은 거짓이 됩니다. 소문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 번째 elif 조건을 보았을 때는 e is lower 이라는 말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이 되고 lower count에 1이 추가됩니다. 계속 이와 같은 for문 반복을 반복하게 된다면은 결국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모든 카운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하면은 이와 같이 2개, 8개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